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텃밭 한쪽, 울타리 옆, 마당 구석에 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집이 더 풍성해지고 해마다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도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들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후회하는 이유는 대개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공간과 맞지 않는 나무를 들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몸에 좋다, 꽃이 예쁘다, 열매가 귀하다, 키우기 쉽다는 말이 넘칩니다. 그래서 한 그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나무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번져서 텃밭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를 따도 막상 손이 가지 않아 냉동실 깊은 곳에 남겨집니다. 또 어떤 나무는 우리나라의 장마와 무더위, 겨울의 찬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더 조심해야 할 나무는 익숙해진 뒤에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주변에서 여러 번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텃밭에 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나무 6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심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텃밭이라면 무엇이 부담이 되고 어떤 조건이라면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봄 나무를 고를 때 후회할 가능성을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나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나무라도 넓은 땅에서는 장점이 되고 산자락이나 밭 가장자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가까운 텃밭은 다릅니다. 사람의 손이 자주 닿고 채소와 꽃, 이동 동선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작은 불편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기대가 오래 가려면 보기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생활과 기후, 관리할 힘까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6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나무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텃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시지요. 오늘 먼저 6번째는 블랙 엘더베리입니다. 처음 이 나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봄에는 하얀 꽃이 부드럽게 피고 시간이 지나면 짙은 색 열매가 달려서 정원이 한층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텃밭 한쪽에 이런 나무 한 그루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뭔가 특별한 열매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나무의 매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블랙 엘더베리는 생각보다 뿌리 힘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작은 순이 하나둘 올라오는 정도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더 지나면 그 순이 채소 옆으로, 울타리 가까이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번져나갑니다. 좁은 텃밭에서는 그 순간부터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번짐을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매도 마음처럼 남아있지 않습니다. 익을 무렵이면 새가 먼저 알고 내려앉고 어느 날 나가보면 빈 송이만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꽃과 열매를 즐기기 전에 뿌리와 새부터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꼭 심고 싶다면 처음부터 뿌리 차단을 준비하고 수확철에는 그물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 수고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텃밭에는 조금 신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로니아는 한때 이름만 들어도 건강한 느낌이 먼저 떠오르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왕 심는 나무라면 보기만 좋은 것보다 이런 열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어려움은 심는 데 있지 않고 따고 난 뒤에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보면 뿌듯합니다. 내 손으로 키운 열매라는 기쁨도 큽니다. 하지만 막상 입에 넣으면 생각보다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에는 얼려도 보고 청도 담가보고 다른 과일과 섞어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텃밭은 해마다 바쁘고 사람의 손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먹기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두게 되지만 손이 한 번 더 가야 하는 열매는 점점 뒤로 밀립니다. 결국 아로니아는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나무입니다. 맛보다 성분만 보고 심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청을 담그거나 갈아서 드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나무를 들이기 전에는 내 텃밭에 잘 맞는가 보다 내 생활에 정말 맞는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나무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계절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로니아가 생활의 리듬과 맞아야 하는 나무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블랙커런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와 맞아야 하는 나무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생활에 맞지 않는 나무는 손이 덜 가서 멀어질 수 있지만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는 정성을 들여도 기대한 만큼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나무가 바로 블랙커런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유럽에서는 향이 진하고 개성이 뚜렷한 열매로 잘 알려져 있고 잼이나 주스처럼 여러 방식으로 즐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 가운데에는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우리 집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 기대가 아주 틀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묘목이 자리를 잡고 해를 조금 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드러납니다. 블랙커런트는 추위를 견디는 힘과 더위를 좋아하는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장마로 습해졌다가 그 뒤에는 숨이 막히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블랙커런트는 한 번에 무너지기보다 조금씩 지칩니다. 잎이 예전 같지 않고 가지의 기운이 약해지고 열매도 기대했던 만큼 힘있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이 오면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기 때문에 나무는 다시 한번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이 나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제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블랙커런트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꼭 키워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여러 그루를 들이기보다 비교적 온화하고 서늘한 자리에 한두 그루만 시험 삼아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텃밭에서는 살아남는 것보다 제철마다 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나무는 기후의 문제를 넘어 좁은 공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무들은 생활과 기후를 잘 따져 보아야 하는 경우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나무는 텃밭의 공간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반가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무를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가 텃밭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나무가 왕산 딸기입니다. 이 나무는 마음을 흔들기 쉬운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크고 향도 좋고 잘 익었을 때의 맛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괜히 눈길이 가고 집에서 직접 키우면 더없이 뿌듯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보기에도 좋고 수확의 기쁨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심을 때는 대부분 좋은 기대부터 품게 됩니다. 한 그루쯤이야 괜찮겠지, 맛있는 열매를 해마다 조금씩 따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왕산 딸기의 진짜 성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이 나무는 한자리에서 조용히 머무는 편이 아닙니다. 땅속으로도 힘을 뻗고 자란 줄기가 닿는 자리에서도 다시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에는 그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해가 되면 주변으로 넓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채소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 가까이로 들어오고 통로처럼 써야 할 공간까지 서서히 차지합니다. 그때부터는 열매를 따는 즐거움보다 어디까지 번졌는지 살피는 일이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한번 넓어진 뒤에는 되돌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만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다시 힘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산 딸기는 맛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나무를 들인다는 것은 열매 하나를 얻는 일이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간을 내어줄 것인지 먼저 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꼭 키워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큰 화분이나 분리된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텃밭 한가운데에 두면 나중에는 다른 작물보다 이 나무의 기세를 먼저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다시 나누게 만드는 성질은 다음에 말씀드릴 나무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더 조심스러운 문제로 이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왕산 딸기가 공간을 천천히 넓혀가며 텃밭의 흐름을 바꾸는 나무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나무는 사람의 몸 가까이에서 긴장을 만들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쯤부터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텃밭은 결국 사람이 자주 드나들고 손으로 풀을 뽑고 몸을 굽혀 돌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나무는 꾸지뽕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처음부터 경계심보다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편입니다. 이름도 익숙하고 주변에서도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열매도 있고 나무 자체도 의미가 있어 보여서 한 그루쯤 두면 괜찮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텃밭을 오래 가꾸신 분들일수록 보기만 좋은 나무보다 뭔가 남는 것이 있는 나무를 선호하시는데 꾸지뽕나무가 바로 그런 기대를 받기 쉬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두고 키워보면 문제는 열매보다 다른 데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줄기만 보게 됩니다. 눈에 띄는 큰 가지를 보면서 이 정도면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 가까운 곳이나 아래쪽에서 새로 올라오는 순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들은 낮은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방심하기 쉽고 텃밭 일을 하다가 손이나 다리가 먼저 닿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풀을 뽑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장갑 낀 손을 짚었다가 무심코 곁을 지나가다가 따끔하게 놀라는 순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점이 꾸지뽕나무를 어렵게 만듭니다. 눈에 잘 띄는 위험보다 익숙해진 뒤에 생기는 방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들이기 전에 자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주 오가는 곳과 가까운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순을 꾸준히 살필 수 있는지, 그 수고를 오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가시 걱정을 덜 수 있는 품종을 찾는 편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작은 텃밭 한복판보다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자리가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나무는 이런 긴장감을 한층 더 크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무들에도 저마다 분명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생활과 맞지 않았고, 어떤 것은 기후를 버티지 못했으며, 어떤 것은 공간을 너무 빠르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꾸지뽕나무는 사람의 몸 가까이에서 긴장을 만들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나무는 그런 걱정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참 반갑고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나무, 바로 엄나무입니다. 엄나무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고 그 계절감이 주는 기쁨이 분명합니다. 텃밭에서 나는 것 가운데서도 봄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식재료는 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게다가 음식으로 이어지는 기억도 강합니다. 그래서 엄나무는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계절의 맛과 집밥의 분위기를 함께 떠올리게 하는 나무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쉽게 드리게 됩니다. 이 정도 가치는 텃밭 한쪽 자리를 내줄만 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나무는 가까이 둘수록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아직 낯설고 가시가 있다는 것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깁니다. 나무가 자리를 잡고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새순을 내고 풍경처럼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도 마음을 놓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위험이 커집니다. 엄나무의 가시는 한번 스치고 마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뻗는 순간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풀을 뽑다가 곁을 건드릴 수도 있고 가지를 정리하려고 다가갔다가 생각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심하고 있다고 믿지만 몇 해가 지나면 익숙함이 조심성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게다가 엄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쉬워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키가 커지고 접근이 불편해지면서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드리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가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품종을 찾고 사람이 자주 오가는 자리와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텃밭은 매일 드나드는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가지를 다 보고 나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가 보다 어떤 나무가 내 텃밭에 정말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나무를 한번 다른 눈으로 묶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텃밭에서 후회가 시작되는 이유는 몇 가지 갈래로 모아집니다. 이 흐름을 알고 나면 오늘 나온 나무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보게 될 다른 나무들도 훨씬 침착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간을 흔드는 나무들입니다. 블랙 엘더베리와 왕산 딸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나무는 겉모습만 보면 분명 매력적입니다. 꽃도 좋고 열매도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텃밭에서 중요한 것은 예쁨 하나가 아니라 그 예쁨이 어디까지 머물러 주느냐입니다. 공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나무는 즐거움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채소 자리를 침범하고 통로를 답답하게 만들고 내 계획보다 나무의 기세를 먼저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쪽에만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며 경계가 흐려지면 텃밭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과 계절을 지치게 만드는 나무들입니다. 아로니아와 블랙 커런트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따고 난 뒤에 손이 오래 가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해마다 계절을 지나며 기운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특히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둘 다 할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텃밭은 하루의 기분이 아니라 여러 계절과 여러 해를 함께 견디는 공간입니다. 처음의 기대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내 생활의 리듬과 우리나라의 날씨입니다. 내가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 한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돌볼 마음이 남아있는지, 바로 그런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몸 가까이에서 긴장을 만드는 나무들입니다. 꾸지뽕나무와 엄나무가 여기에 놓입니다. 이 둘은 좋은 점도 분명하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사람이 매일 드나들고 가까이 손을 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텃밭은 멀리서 보기만 하는 정원이 아닙니다. 풀을 뽑고 허리를 굽히고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고를 때는 보기 좋은가 보다 내가 오래도록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를 찾는 일보다 내 자리에서 끝까지 무리가 되지 않을 나무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사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내 텃밭과 내 생활을 함께 떠올려 보는 일입니다. 첫째, 이 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넓어지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뿌리로 번지는지, 줄기가 퍼지는지, 아니면 한자리에 얌전히 머무는지에 따라 작은 텃밭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다 자랐을 때의 크기를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눈앞의 묘목은 작아 보여도 몇 해 뒤에는 채소 자리에 그늘을 만들고 통로를 좁힐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이 나무를 가까이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기 좋은 것과 손이 편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열매나 새순이 정말 우리 집 식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놓고 늘 손이 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언젠가 마음에서 먼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가 사는 지역의 계절과 이 나무의 성질이 잘 맞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봄 한철의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여름과 겨울을 지나도 여전히 물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텃밭을 오래 가꿀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좋은 나무를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무겁게 하지 않을 나무를 고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텃밭은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래 두어도 마음이 편한 것만 남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올봄 나무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심었다가 생각이 달라졌던 나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십시오. 반대로 우리 집 텃밭과 정말 잘 맞아서 오래 두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 경험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작은 텃밭에서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기르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느끼기 쉬운 베리나무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